예, 이 주제 그대로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도 광화문은 지금 철야 집회 중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지만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는 끝날 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이곳 광화문에서도 보수단체의 1박 2일 철야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적 금요일,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낮부터 광화문 일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모여들더니 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렇게 세종문화회가 편도 6차선 도로를 어느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메운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정 교수 구속만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심판의 목소리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목소리를 하고 저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이곳 뉴스탑10이 진행되고 있는 채널의 오픈 스튜디오 바로 밖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집회 7시에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결국 믿을 것은 이제 성난 민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장으로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할 말이 있는 그 국민이 광장에 나와서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주요 혐의를 받았던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차분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광장으로 이 정치가 광장을 달구고 있는 이 현상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또 이 안보 위기와 이 경제 위기가 좀 중첩되어 있는 현 상황에 필요한 일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바라본 이 시각 광화문 광장입니다. 평일 저녁 금요일 7시 15분인데 이현정 의원님, 물론 지금 해가 져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파가 지금 여기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이후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가 이제 주도하는 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이쪽에서 아마 주도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집회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밤을 새우는 집회입니다. 오늘 철야를 하는 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여기서 철야로 지금 집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도 아마 이 집회가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오히려 이제 사실 조국 장관 정경심 씨 구속 이후에 사실 어쩌면 좀 잠잠해질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분노한 민심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상은 또 내일은 또 지금 여의도에서 또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대 집회잖아요. 반대 검찰개혁을. 또 검찰개혁 집회고 또 서초동에서도 또 집회가 열리고 어쨌거나 지금 집회 양상은 어떻게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계속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편도 6차로 세종문화회관 도로를 어느 정도는 메운 듯한 인파가 여기서도 육안으로도 좀 감지가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첫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오늘 이 광화문 철야 집회는 최근 이제 조국 정국의 보수의 스피커로 나서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참석을 합니다. 개천절 집회 당시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지난 잘못은 모두 묻어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홍준표 대표 불금의 밤을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봅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좀 더 활발해진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문 연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 내에도 사실은 개파나 이런 부분은 보면 아직 이제 보수 대연합, 대통합이 되기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아직까지는 유승민 대표 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합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 보수들을 한 곳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키워드는 반문 연대라고 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걸 이제 내세우면서 보수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연합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반문 연대의 기치를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연합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의 역할론이 또 필요해진 상황이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활동량을 좀 넓히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광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이 반대 집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표창장 수여한 것 같고도 말들이 많아서 오늘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 표창장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경태, 정미경, 김광림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이 한 것인데 왜 우리가 자축을 하냐, 자축할 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뭐 저런 걸 굳이 최고위에서 말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표창장을 주고 상품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고.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패스트트랙 그렇죠. 때 몸싸움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 성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을 거고 아마 기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더 걱정하는 것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을 혹시 어중간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을 하는데 만일 그랬다라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 한국당은 정말 저조한 득표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첫 대규모 철야 집회 얘기 현장 모습과 함께 다채롭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실시간 댓글과 실시간 검색을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김종민 의원의 기껏 1억 2천이 작은 돈이냐라는 비판 목소리 있고요. 검찰 수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유시민 이사장 고발한 시민단체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 될 것 같다는 얘기. 1억 2천만 원에 대한 얘기가 참 댓글도 많이 쏟아졌네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정경심 교수는 왜 그러니까 일명 흐리게 얘기하는 블러처리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포토레인에 사오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마지막 댓글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 그리고 오랜만에 가요계 복귀를 선언한 MC 몽씨 그리고 1심에서 성추행 논란의 무죄가 나온 정봉주 전 의원 얘기까지 쭉 한번 짧게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같이 알아봤어요.